카카오 로판 후회물 모음. 아빠, 나 이 결혼 안 할래요? 여기 남자에게 집착하다 목숨을 잃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주베. 그녀는 공작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고 언제나 차가웠으며 주벨은 미하일이라는 남자에게 집착하며 근처에 다가오는 모든 여자들을 질투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참가한 파티에서 황녀가 독살당하는데 모두가 주벨이 황녀를 질투해 벌인 일이라 생각하며 그녀를 범인이라 지목했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감옥으로 데려가며 단검을 지어줍니다. 그녀는 자결하라는 뜻인 줄 알고 자결하게 되는데 이런 주벨에게 빙의하게 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결말을 바꾸기 위해서 미하일에게 헤어지자고 말하는데 아버지가 이를 듣더니 주벨을 걱정하며 갑자기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내가 진짜였다. 여기 부모의 사랑을 구걸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이라. 그녀는 물의 전령을 다루는 공작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으며 그녀가 아무리 노력하고 다쳐도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진짜 공녀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나타나고 아버지의 관심을 가져가지만 키이라는 물의 전령만 다루게 된다면 자신을 봐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물의 전령을 다루게 되는 것은 키이라가 아니었고 코제트가 물의 전령을 다루게 되면서 키이라는 가짜라는 오명을 쓰고 공녀를 사칭한 죄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사형 직전 코제트가 찾아와 사실 키이라가 진짜라고 말해주며 키이라를 조롱하고 결국 키이라는 사형당하고 마는데 일어나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가짜를 위한 장소는 없다. 여기에 아버지의 손에 목숨을 잃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필로메. 그녀는 황녀로서 살아왔지만 그녀가 태어나며 황후는 죽음을 맞이했고 황후와 닮지도 않아 황제는 그녀에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는 황녀가 아니었고 어렸을 때 진짜 황녀와 바뀌었던 것이며 이로 인해 사형당한다는 내용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책은 책일 뿐이라고 믿었지만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책과 같았고 필로멜은 이 책이 예언서라고 확신하게 되며 자신은 가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필로멜은 아버지가 진짜로 자신을 죽일까 겁이 나 확인하기 위해 황제를 찾아가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황제가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살아남기 위해 진짜 황녀가 등장하기 전에 탈출하려고 합니다. 처음이라 몰랐던 것들. 여기 남편을 배신했지만 기억도 없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스칼렛. 그녀의 남편 빅토르의 어머니는 과거 왕족이었고 빅토르는 다시 왕족이 되는 것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왕족이 되기 위한 조사를 받으며 별일이 없다면 내일 왕족이 되는데 조사가 끝난 후에 스칼렛이 일어났을 땐 일주일이나 지난 상태였고 스칼렛은 조사를 받은 기억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조사관이 스칼렛에게 약을 먹였고 이 약은 기억을 지우는 약이었으며 조사가 끝나고 조사관은 스칼렛만 아는 약점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이로 인해 빅토르가 왕족이 되는 건 실패합니다. 스칼렛은 빅토르에게 계속 사과했지만 받아주지 않았으며 빅토르의 아버지는 이혼을 하라는 말도 합니다. 빅토르는 결국 스칼렛을 수도원에 보내며 스칼렛은 100일 뒤면은 웃으며 볼 수 있냐고 물어보며 100일 뒤에 보자고 합니다. 사랑받는 언니가 사라진 세계. 여기 모두에게 무시받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시에나. 그녀는 고아였지만 마법사로서의 재능이 있어 대공가의 후원을 받게 되었고 대공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재능은 부족했고 모두가 그녀를 무시했으며 언제나 언니 로레이나의 그림자처럼 살며 언니와는 사이가 좋은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로레이나는 시에나를 증오했고 로레이나가 시에나를 속여 시에나의 마력을 빼앗은 거였으며 시에나에게 누명을 씌워 시에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에나는 독약을 먹으며 자결했는데 일어나니 어린 시절로 회귀하게 되었고 이번에는 대공의 눈에 안 띄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공은 이번에도 시에나를 데려간다고 하는데 시에나의 기억과 다르게 너무 친절합니다. 황제의 아이를 숨기는 방법. 여기 첫날 밤 이후 이혼당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스텔. 그녀는 어릴 적부터 황후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황제와 결혼하며 황후가 되었지만 선왕이 죽자 황제는 자신은 혼인을 원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기 위해선 양쪽의 동의가 필요했고 아스텔의 아버지는 이를 이용하자고 하지만 그녀는 순순히 이혼하겠다고 하였고 아스텔의 아버지는 이혼할 거라면 가문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아스텔은 진짜로 가문을 나왔지만 그녀는 사실 황제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황제의 아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아이의 눈동자 색을 바꾸며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6년 만에 황실의 기사들이 찾아오며 황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여기 살기 위해 연기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루비.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를 도구처럼 이용하며 학대했지만 루비는 살아남기 위해 착한 딸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루비는 가족의 강요로 인해 강제로 결혼하게 되지만 루비는 사실 빙의한 것이었고 루비의 남편이 루비와 가족들을 모두 죽일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작의 루비는 남편의 여동생을 독살하는 악녀였습니다. 이로 인해 루비와 가족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루비는 원작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남편을 사랑하는 척 연기하며 남편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악역 남편님 집착할 분은 저쪽인데요. 여기 미친 황제랑 결혼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엔지.
그녀는 황제와 결혼하지만 황제는 13살에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황제가 되었으며 오직 재미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작의 황제는 성녀에게 집착하게 되면서 엔지는 쓸모가 없어졌고 원작의 그녀는 이름도 나오지 않은 채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황제는 성녀가 사랑하는 성기사도 죽였으며 이로 인해 황제는 성녀의 손에 죽게 되었고 황제의 능력에 의존하던 제국도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엔지에 빙의하게 된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서 황제가 성녀를 만나러 갔을 때 몰래 도망갈 계획을 세우지만 황제는 점점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녀가 아니라 엔지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여기 힘든 결혼 생활로 인해 목숨을 끊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이올렛. 그녀는 하나뿐인 왕녀로 태어나며 축복받은 삶을 살아왔지만 왕실의 사업은 실패하고 국왕은 이를 해결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뜨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이때 윈터는 돈은 모으는 능력은 있었지만 자기가 없었고 왕실은 돈이 없었기에 왕실과 윈터는 결혼을 통해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이올렛은 얼굴도 모르는 상태로 강제로 윈터와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바이올렛은 첫눈에 반하게 되며 잠깐이나마 결혼 생활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이올렛의 오빠가 왕실의 해체를 발표하였고 윈터는 원하는 자기도 얻지 못하게 되면서 바이올렛은 모두에게 무시받으며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런데 일어났더니 윈터와 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 남자의 인성이 조금 이상하다. 여기 남자 때문에 우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보네. 그녀는 뛰어난 기사들을 배출해내는 체르시니아 가문의 막내딸이며 어린 시절 이왕자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왕자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황궁에서 이왕자를 피해 숨어 있었는데 다른 남자 아이와 만나게 되면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일왕자였고 일왕자는 이번에의 가족들이 항상 조심하라고 말하며 매일 시체를 치운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다 체르시니아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면서 가문은 멸망하게 되었고 이후 이번에는 정체를 숨긴 채 다른 신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일왕자가 이번에를 찾고 있었고 이번에는 일왕자를 만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만 일왕자가 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이번엔 일왕자가 이번에를 힘들게 합니다.